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1954년 6월 13일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 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는 동안 서열 2위까지 오르는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이지리아에서 올루세군 오바산조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인 2003년에서 2006년, 그리고 굴럭 조너선이 대통령이었던 2011년에서 2015년 무려 두 차례나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맡았습니다. 당시 오콘조 이웰라가 주목을 받은 것은 나이지리아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대표 통신사 AFP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AFP 통신은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에스의 발언을 인용해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조 1천억 원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맹신해왔습니다. 오콘조 이웰라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으로 지내던 때 그녀는 항상 만연한 부패와 싸워왔고, 그러던 중 부패 세력에 의해 자신의 어머니까지 납치될 뻔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부패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원더우먼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미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장악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수월하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는 채무의 덫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영은행과 국영기업들은 아부자에서 카두나 사이를 잇는 186km에 달하는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라고스와 카노 구간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토목 공정 집단은 나이지리아의 4개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나이지리아는 중국으로부터 7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함정에 빠져버린 것인데요. 결국 나이지리아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지자 나이지리아는 꼼짝없이 중국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짜 이유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아직 WTO 사무총장 최종 당선 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전 세계를 돌며 WTO 사무총장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피터슨 국제경제인연구소의 행사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이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언론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프리카 언론 All Africa는 한국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미국의 후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한국은 후보를 철수시키고 대신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차기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했다 라는 황당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직 최종 단계에서 사퇴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아프리카 언론들은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며 셀프 자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자축하던 온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명희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최근 외교 통로를 통해 유명희 후보에 절대로 중도 사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단계는 얼마나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는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후보 둘을 놓고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여도 측면에서나 영향력 측면에서나 WTO에서 압도적인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의견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끝내고 중국의 뜻에 따라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WTO 사무총장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정철 부회장은 트럼프는 차라리 쉽다. 바이든은 중국에 더 까다로울 것이다. 깡패처럼 굴다가 상인으로 돌변하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점잖겠지만 원칙을 강조하면서 더 까다로운 걸 들이밀 수 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폭력배라 지칭했고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응징하는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홍콩, 티베트, 신장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국 인민공화국의 신문 환구시보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 한국 등 우방국들을 단결시켜 이념적 동맹을 만들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놔둔 채 추가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라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은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혼자서 국제기구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기보다는 다국적 연합을 구축해 다국적 틀에서 중국에 공동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도했습니다. 즉 사실상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오콘조 이웰라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국이 더 이상 WTO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아예 미국이 빠져버리는 시나리오도 예상됐지만 바이든은 미국의 국제기구 가입에 적극적인 동시에 국제기구 내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자본으로 뒤덮인 나이지리아 대신 최우방 국가인 한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 중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패권 싸움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 영국, 콜롬비아, 독일, 이라크,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 국가들에는 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미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GDP 기준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이틀 전 세파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력으로 한국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네시아 측은 아구스 장관이 한국 인도네시아 세파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최애국 대우국가로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한국 아세안 FTA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단숨에 높이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원 총장이 탄 FA-50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한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다. 지난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카이가 생산하는 TOC 골든 이글 고등훈련기를 전투기로 개조한 것이다. 길이 13.14m, 너비 9.45m, 높이 4.82m의 크기로 자체 중량은 약 6.5톤이다. 연료와 무기를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은 12.3톤이다. 크기는 F5 제공호보다 조금 크고 KF-16보다 조금 작다고 보면 된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GF404 엔진을 하나 탑재한다. 최고 속도는 마하 1.5다. 다양한 무기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AIM-9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합동정밀직격탄, 지능형 확산탄 등으로 무장한다. 전술 데이터 링크와 레디어 경보 수신기, 야간 투시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카이와 FA-50의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성능 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링크 16은 전장 상황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적군 탐지, 공격 목표 지정, 교전, 통제 명령 등을 실시간 교환하는 암호 통신의 하나로 암호 체계의 보안성을 강화하며 주파수 간섭 현상을 최소화한 시스템이다. FA-50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에게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는 수출 마케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등에 수출됐다. 공군 FA-50 vs 미 F-18 공중전 대결. 공군의 국산 공격기 FA-52, 미 해병대의 F-18 호넷 전투기와 공중전 대결을 펼쳤다. 공군은 5일 제16전투 비행단 소속 FA-50 전투기와 미 해병 일항공단 제12 비행전대 FA-18C 전투기가 연합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16전비에서 이륙한 FA-51기와 FA-18C 1기는 공중에서 상대방을 격추시키는 공대공 유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측 전투기와 미 측은 역할을 번갈아가며 공중전 기동을 펼쳤다. 또 전술기동 후에는 나란히 편대 비행으로 귀환했다. 훈련의 결과는 무승부. 공군 측은 이날의 훈련은 대결이 아닌 기량 점검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한 FA-50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일반 폭탄,
기관포 등의 기본 무기는 물론 합동정밀직격탄과 지능형 확산탄과 같은 정밀유도 무기 등을 최대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F-18C는 미국 맥도널드 더글러스에서 제작된 방공 및 대지공격 겸용의 다목적 전투기로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4 팬텀 전투기와 A-7 코세어 공격기를 대체한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 해병 12전대는 1942년 창설돼 와일드캣 전투기로 남태평양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부대로 유명하다. 또 2010년까지는 아프간 칸다하르에 주둔한 실전을 치른 부대이다. 훈련에 참여한 미 해병대 FA-18C 조종사 프레드릭 갤럽 소령은 한국 기술로 개발한 FA-50의 우수한 성능과 조종사의 뛰어난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제16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 신호재 대령은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전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고한 영공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16전비를 전방작전기지로 사용하는 12전대가 전개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측 전력이 연합이행훈련을 통해 공중전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 공군 조종사 양성 과정 혁신위해 한국 FA-50 도입 추진. 미 공군이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서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T-7A 레드워크를 선정한 가운데 훈련기 도입 전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을 대체 훈련기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미항공 전문지인 더드라이브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공군의 공중전투사령부는 RFX를 추진하면서 대행사 쇼드 항공을 통해 FA-54에서 8대를 5년 동안 임대하는 형식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연간 비행시간은 약 4,500시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약은 미 현지 대행사를 통한 임대 계약으로 카이 입장에서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역설적이게도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탈락한 T-50 기반 FA-50이 미 공군 조종사 양성 체계의 개혁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공군은 공중전투사령부를 중심으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 홈즈 미 공중전투사령관은 지난해 전투기 및 폭격기 조종사 양성 과정에 대한 공중전투사령부 주도의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아직도 미 공군의 파일럿 훈련 방식은 80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양성 기간의 전개화로 현재 미 공군은 2,100명의 조종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홈즈 사령관은 기존 기종 자격 훈련 과정을 없애고 T-7A 등과 같은 고등훈련기를 운용 중대에 포함된 최전선 전투기와 혼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T-7A 고등훈련기는 2024년 이후에나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 바로 도입해 운용할 수 있는 고등훈련기를 임대해 이 같은 계획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RFX 사업에 히로드 항공사는 T-50 기반의 FA-50 기종을 제안한 반면 또 다른 대행사인 MSS는 레오나르도의 M346을 제안했다. MSS는 DX 사업 경쟁 당시에도 M346 기반 T-100 항공기를 제안한 바 있다. 두 기종이 경쟁하는 양상이지만 미 공군은 처음부터 FA-50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초음속을 요구했다가 뒤늦게 M346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암속으로 요구를 수정했는데 대신 레이더 장착 조건을 내걸었다. FA-50은 이스라엘 제2일 M2032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반면 M346은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지 않다. MSS는 레오나르도의 그리포 레이더를 장착해 납품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 MSS는 계약 체결 이후 12개월 이내에 그리포 레이더 장착 항공기 납품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미 공중전투사령부는 레이더 장착 요구를 충족한 FA-50 항공기를 사실상 RFX 기종으로 선정한 상태다. MSS는 여전히 레이더 요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카이 측은 히로드 항공과 FA-54에서 8대 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미 공군의 요구에 따라 계약 규모와 계약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라면서 미 공군의 조종사 양성 확대를 위해 FA-50이 유력한 대안 기종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동남아 등 추가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적이 위협에 대항할 수 없는 무기, 국산도 만들 필요 없다.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주는 교훈 안보와 방위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 지혜 모아야. 5월 15일 세계 유수 전투기 메이커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비핀 라와트 인도 국방장관이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4대로 예정했던 외국산 전투기 도입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와트 장관은 인도 공군의 노후 전투기 전력을 대체하고자 인도 기술로 자체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 도입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당초 40대 구매 계약과 별개로 83대 추가 도입을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산 전투기 구매를 위한 국제 입찰 사업의 진행 경과를 묻는 질문에 인도 공군은 그 사업을 테자스 전투기로 바꾸고 있다며 공군 측에서 자국산 전투기를 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국방부 입장 역시 같다고 답했다.
인도 공군 측이 외국산 전투기보다 테자스 전투기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산 전투기 114대 구매 계획은 테자스 구매 계획으로 바뀔 것이라는 뜻이었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전투기 도입 사업. 라와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보도된 직후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던 해외 전투기 메이커들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